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제임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코인은 리플이고요. 자, 최근 리플 자체가 3,600원대로 올라서게 되면서 하락을 이 3,000원대 초반에서 어느 정도 멈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리플이 크게 올라갔던 이유가 있었죠. 지난번에 한번 안내를 드렸다시피 이 트럼프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리플을 포함시키게 됐다라는 이슈로 최근에 약 30%대에 달하는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 상승폭을 전부 반납한 상황에서의 이 횡보 구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3월 5일자 기준이죠. 현재 기준에서 이 구간에서 바로 이 전일자에 있었던 장대 음봉을 다시 한번 메꾸려갈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리플에 대한 전체적인 이슈,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 이 트럼프 관련된 이 전략 비축 자산에 대한 내용인데 약간은 이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전에 리플에 대한 부분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 전에 이 비트코인 시황 흐름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87,000불 정도, 87K 정도로 최근에 최저점이었죠. 78K 구간을 이렇게 찍고 나서 이 라인이 이 일봉상 241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78K는 단기적으로는 깨지 않을 중요한 저점을 만들고 나서의 현재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으로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위쪽에 보이시는 빨간색 라인, 이 라인 구간이 제가 주봉상 기준으로 넓게 찍어봤을 때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상승 추세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시장이 하락 조정을 받게 되면서 상승 추세대 라인 아래로 이탈을 한 모습이 나왔죠.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알트코인들, 리플도 마찬가지죠. 이 조정 구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번 3월 초 그리고 3월 중순까지 반등 구간이 이어진다면은 현재로서는 91K 구간까지는 반등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기 바라겠고, 결국 이 최근 이 트럼프가 이 전략 비축 자산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에이다,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이와 같은 이 주요 굵직한 메이저 코인들이 상승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어떠한 이슈가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알트코인들의 이 시세도 약간은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노란색으로 이 박스칸으로 표시해둔 부분, 이 라인 구간으로 만약에 실시간이든 어떤 악재에 의해서든 하락하는 조정 구간이 나오면은 좀 담아야 되는 박스 구간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80K 구간을 분할로 접근해서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비트코인 시세를 리플과 함께 같이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윗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많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3월달 반등 장세라는 거 기본적으로 기조를 깔고 갈 거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질문이라든지 알트코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크립토월드 선물 전략 소통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전체적인 내용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업비트라든지 주요 거래소의 당일 주요 특징주 뿐만 아니라 종목 상담 이런 것들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라든지 혹은 매수하고 싶은 코인이 있는데 이런 무료 추천 코인들도 좀 받아서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셔가지고 내용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에 대한 전체적인 이슈 제가 준비해놓은 거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암호화폐 준비자산 전략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배경이 됐던 이 트럼프의 이 코인 5종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부분인데, 자, 최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이 5가지의 코인이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죠. 미국이 이제 금이나 원유처럼 암호화폐를 비축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내용적으로 보더라도요, 미국 쪽에서 현재 암호화폐가 압도적으로 비축량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추가적으로 이 전략자산 비축을 한다라고 하는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단숨에 비트코인 가격도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던 상황이 났었는데, 자, 내용적인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 그렇다면은 좋다, 전략자산 비축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또 별개의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 시장 자체에 혼란을 초래할 만한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죠. 특히 민주당 쪽에 승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비트코인 매입을 결정하게 된다면은 이 차기 정부에서는 이 해당 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번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서 매우 중요하게 이 정책을 계속해서 실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나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달러 및 국채 시장의 혼란인데요. 자, 미국이 이 글로벌 준비통화, 기축통화죠. 기축통화국인 만큼 암호화폐 준비금이 이 달러를 보완하는 전략으로 채택이 될 경우에 기존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이 지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추가 보유 필요성이 낮다라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미국은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국입니다. 여기다가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 투자자들은 이 실현 수익의 20에서 4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 추가 준비금 도입의 실효성이 다소 낮다라는 측면도 약간은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 암호화폐 준비금 전략적 용도의 부재인데요. 자, 미국인의 삶의 질 유지의 관점에서 암호화폐 준비금이 그다지 필수적이지 않다. 이 정부 차원의 명확한 전략적 활용 방안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빈부격차가 미국 쪽에서는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빈민층 이러한 층에서도 이 암호화폐 쪽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인프라가 여건이 마련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감안해 본다면은 전략적 용도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 이석에 대한 가능성인데, 암호화폐 준비금이 이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 솔라나, 리플 등의 이 다양한 자산을 포함하게 된다면은 이 기존 근본이었던 비트코인의 이 탈중앙화 시스템과 가치가 해석될 위험, 이건 약간 원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섯 종으로 좀 파격적으로 이렇게 포함을 한 곳도 있습니다. 사실 뭐 솔라나라든지 뭐 에이다 같은 것들도 약간은 뭐 메이저 코인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리플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끼워서 전략 자산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 정부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암호화폐 준비금 도입이 비트코인을 이 정부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사회적 반감 유발인데, 자, 미국인의 극히 일부, 많아봐야 20% 혹은 5% 정도 많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이 트럼프의 이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부유해지게 된다면은 또 일부 계층에서는 이 분비격차가 그대로 또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리플 관점에서도 본다면은 현재 리플도 이 발표가 있은 직후에 급등을 했지만 크게 빠졌죠. 이러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이 부정적인 견해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 같이 이 전략 자산으로 포함됐던 이더리움이 최근에 좀 심상치 않게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략 자산 비축에 대한 발표가 났음에도 이더리움은 제대로 된 상승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이 부분은 사실 리플과 연계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반사 수혜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서 관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알트코인의 대장지위를 갖고 있던 이더리움이 최근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심지어 2,000달러 수준으로 하회하게 되면서 2023년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최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더리움의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상승했던 폭만큼 전부 빠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달 부분이죠. 지난해 11월부터 계속해서 올렸던 원화 기준으로는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갔던 게 현재로서는 300만원 초반으로 급기야 최근에 300만원이라는 중요한 가격대 라인을 깼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느 정도 이 반사 수혜를 리플이 볼 수 있는 가능성 저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마이클 세일러 이 스트레이티지 대표죠. 대표가 3월 7일 백악관 크립토 서밋에 초대를 받았다. 영상 찍는 기준으로 이제 한 이틀가량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번 서밋에서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백악관 암호화폐 차례인 데이비드 sak스 등이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미국 전략자산 발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여기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쟁점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또 추후 정보방이나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같이 안내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추가적인 이 리플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혹은 각종 시황 정보, 거기다가 이 무료 추천주에 대한 내용들 참고해서 들어오실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2번을 딱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은 이와 같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내용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리플과 그리고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부분들 약간 부정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혼돈의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느 날 갑자기 20% 올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이너스 20%를 때려버리는 그러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3월달 매우 조금 중요한 위치를 가져갈 알트코인들, 특히 리플에
위치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도 반등을 오전 중에 빠르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정보방을 통해서 브리핑 이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